한국어 능력시험 2 실전 모의고사 1회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오전에는 비가 안 오던데요. 우산 없어요? 네, 혹시 우산이 더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2번,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이가 이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해서요. 죄송하지만 키가 140cm가 안 되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번, 20대를 대상으로 외식 횟수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회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2, 3회라고 답한 비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잠깐만요. 요리하기 전에 모자를 꼭 써야 해요. 그래요? 저는 머리카락이 짧아서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5번, 운동 후 샤워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까지 회원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6번, 민호야, 너 아직 수강 신청을 못 했다면서? 지금 하려고 해. 6시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 7번, 어제 주문한 책상이 왔는데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8번, 휴대전화를 계속 봐서 그런지 눈이 아파. 눈이 아플 때는 30분씩 눈을 쉬어주는 것이 좋대.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자전거를 탈 만한 색다른 장소가 없을까?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는 건 어때?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을 알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다. 그럼 혹시 아는 동호회라도 있어? 선배 중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선배에게 사이트 주소를 물어볼게.
10번. 정아 씨, 이번에 해외 연수 왜 안 가요? 저도 정말 가고 싶은데 연수 기간이 너무 길어서요. 3개월짜리 단기 연수도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봐요. 정말요? 몰랐어요. 바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11번. 이 의자가 플라스틱인데 재활용 쓰레기로 버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크기가 커서 잘 모르겠네요. 이따가 관리실에 전화해 봐요. 아까 관리실에 전화해 봤는데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전화해 봐요. 12번. 저 이 보고서를 찾고 싶은데요. 어디에 있나요? 이 보고서는 오래된 논문이라 여기에 없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말고 종이로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대학교 도서관에 신청하면 돼요. 여기에 도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미국에서 친구가 놀러 오는데 갈 만한 데가 없을까? 다음 주부터 고궁을 야간에도 볼 수 있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다는데? 정말? 그럼 빨리 표를 예약해야겠다. 현장에서 살 수도 있지만 예약을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14번. 손님 여러분, 오늘도 저희 6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리실 역은 합정역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상수역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분은 이번 정거장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의 종착역은 신내역입니다. 15번. 여러분,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나도 영 찝찝하셨죠? 아무리 깨끗이 씻어내도 혹시 그릇에 세제가 남아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친환경 세제는 몸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확 낮춰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한 개를 구입하시면 한 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십육 번. 이번 영화에서는 소방관 역을 연기하셨다는데 영화 촬영은 어떠셨어요? 우선 개봉 전인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제가 소방관이 되어 실제로 불을 끄는 연기를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소방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도 느끼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집에 컵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기념으로 그 나라의 이름이 새겨진 컵을 꼭 사요. 컵을 안 사면 왠지 허전하더라고요. 돈은 좀 들겠지만 컵을 보면 여행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기념이 되겠어요. 저도 이제부터 컵을 모아봐야겠어요. 18번. 아까 그 책, 오늘 꼭 봐야 하는 책 아니었어? 맞아. 그런데 내가 거절을 못해서 친구한테 빌려줬어. 그럴 때는 거절을 해야지. 거절할 때는 확실히 거절을 하고, 거절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야. 19번. 요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집을 짓는 게 유행이래. 직접 집을 지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집주인이 관리를 하니까 더 꼼꼼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만 지으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이야. 나는 그래도 아파트 생활이 더 편리할 것 같아. 20번. 축하드립니다. 고객들이 뽑은 이달의 우수 서비스 사원에 선정되셨어요. 고객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비스를 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님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을 시골에 계신 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와, 이 강아지 좀 봐. 정말 귀엽다. 이참에 나도 강아지를 키워볼까? 근데 너 혹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아니, 혼자 사니까 좀 외로워서 강아지라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요즘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으니까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예전에 키워봤는데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불쌍하더라고. 다시 들으십시오. 와, 이 강아지 좀 봐. 정말 귀엽다. 이참에 나도 강아지를 키워볼까? 근데 너 혹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아니, 혼자 사니까 좀 외로워서
강아지라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요즘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으니까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예전에 키워봤는데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불쌍하더라고.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총무과죠? 이번 주에 회의실을 빌리려고 하는데 예약할 수 있나요? 어떡하죠? 이번 주는 이미 예약이 다 차 있네요. 언제 사용하실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이요. 갑자기 회의가 잡혔는데 빈 회의실이 없으면 큰일이네요. 다른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총무과로 보내주세요. 빈 회의실이 생기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총무과죠? 이번 주에 회의실을 빌리려고 하는데 예약할 수 있나요? 어떡하죠? 이번 주는 이미 예약이 다 차 있네요. 언제 사용하실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이요. 갑자기 회의가 잡혔는데 빈 회의실이 없으면 큰일이네요. 다른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총무과로 보내주세요. 빈 회의실이 생기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 쓴 자기소개서인가요? 자기소개서는 기업의 지원자 자신을 홍보하는 도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꾸밈없이 담아내는 게 좋아요.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실제 경험했던 일들을 진정성 있게 서술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지원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쓸 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 쓴 자기소개서인가요? 자기소개서는 기업의 지원자 자신을 홍보하는 도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꾸밈없이 담아내는 게 좋아요.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실제 경험했던 일들을 진정성 있게 서술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지원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쓸 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 늦게 가는 것 같더라? 음,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전 9시까지 학교를 가도록 하는 9시 등교제를 실시하고 있잖아. 과연 9시 등교제가 좋을까? 차라리 학교에 일찍 가서 자습을 더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9시 등교제 실시 이후에 학생들의 수면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반응이 많았어. 그래? 맞벌이 가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아닐까? 9시 등교제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작용들도 생겼을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 늦게 가는 것 같더라? 음,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전 9시까지 학교를 가도록 하는 9시 등교제를 실시하고 있잖아. 과연 9시 등교제가 좋을까? 차라리 학교에 일찍 가서 자습을 더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9시 등교제 실시 이후에 학생들의 수면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반응이 많았어. 그래? 맞벌이 가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아닐까? 9시 등교제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작용들도 생겼을 것 같아.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과 대처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마다 늘어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은 청년의 눈높이를, 청년층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 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가 실무적인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취업센터로 찾아오는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해 보면 자신의 전공과 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과 대처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마다 늘어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은 청년의 눈높이를, 청년층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 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가 실무적인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취업센터로 찾아오는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해 보면 자신의 전공과 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버림받는 동물이 많아지면서 인간도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견 안락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기견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편의주의와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 유기 근절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안락사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동물들이 유기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유기견들이 희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기견들도 생명체로 존중해서 안락사 외에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버림받는 동물이 많아지면서 인간도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견 안락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기견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편의주의와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 유기 근절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안락사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동물들이 유기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유기견들이 희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기견들도 생명체로 존중해서 안락사 외에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1774년에 출간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남자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삶을 마감한다는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당시 이 책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베르테르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 일반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현상입니다. 모방 자살이라고도 하는 이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774년에 출간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남자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삶을 마감한다는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당시 이 책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베르테르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 일반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현상입니다. 모방 자살이라고도 하는 이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박물관의 고서적 전시실 개관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전시실은 조선시대 의학 발전에 대해 교육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선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의학 서적을 남긴 나라였습니다. 또한 조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의학을 정리해 백과사전 형식으로 편찬하였으며 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 문을 연 고서적 전시실은 조선시대 의학 서적의 편찬 절차, 보존법에 대한 자료와 허준의 동의 보관 같은 대표적인 의학 서적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의학 교육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 박물관의 고서적 전시실 개관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전시실은 조선시대 의학 발전에 대해 교육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선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의학 서적을 남긴 나라였습니다. 또한 조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의학을 정리해 백과사전 형식으로 편찬하였으며 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 문을 연 고서적 전시실은 조선시대 의학 서적의 편찬 절차, 보존법에 대한 자료와 허준의 동의 보관 같은 대표적인 의학 서적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의학 교육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어린이 문화운동가로 활동하신 선생님의 시집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집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요즘 시를 읽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시는 짧은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집에는
제가 10년 동안 학생들과 상담을 마친 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었던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 이름을 씨를 피우다라고 한 까닭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었던 시와 제 삶에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께 드리는 헌시도 실려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평생을 교사로, 어린이 문화운동가로 활동하신 선생님의 시집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집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요즘 시를 읽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시는 짧은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집에는 제가 10년 동안 학생들과 상담을 마친 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었던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 이름을 씨를 피우다라고 한 까닭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었던 시와 제 삶에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께 드리는 헌시도 실려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인 불균형이 크다는 건 물론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에 대한 한국과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반의 비율로 응답한 반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온 젊은이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교류가 없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꾸준히 교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과의 교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는 사실이 저는 좀 충격인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인 불균형이 크다는 건 물론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에 대한 한국과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반의 비율로 응답한 반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온 젊은이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교류가 없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꾸준히 교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과의 교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는 사실이 저는 좀 충격인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를 바꾼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엄마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너그럽고 편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반면 아빠는 어렵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엄마의 사랑만큼 아빠의 사랑도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 7,000명을 대상으로 33살까지 성장 과정을 관찰한 결과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아빠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아빠를 둔 자녀보다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백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세부터 6세 때까지 아빠가 자주 목욕시킨 아이들의 3%만이 10대가 돼서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를 겪은 반면 아빠와 목욕을 한 적이 없는 아이들의 30%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두 연구 결과는 모두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매일 아침에 안아주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부장적인 아빠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를 바꾼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엄마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너그럽고 편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반면 아빠는 어렵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엄마의 사랑만큼 아빠의 사랑도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 7,000명을 대상으로 33살까지 성장 과정을 관찰한 결과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아빠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아빠를 둔 자녀보다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백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세부터 6세 때까지 아빠가 자주 목욕시킨 아이들의 3%만이 10대가 돼서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를 겪은 반면 아빠와 목욕을 한 적이 없는 아이들의 30%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두 연구 결과는 모두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매일 아침에 안아주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부장적인 아빠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집이 인간의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집을 지어왔습니다. 또 동물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전문가다운 실내 장식 솜씨를 뽐내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남이 애써 만든 집을 차지하는 뻔뻔한 동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거친 야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야심만만한 건축가인 비버는 단단한 나무로 튼튼한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은 물에 둘러싸여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바른 두꺼운 벽 덕분에 아주 견고한 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집이 인간의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집을 지어왔습니다. 또 동물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전문가다운 실내 장식 솜씨를 뽐내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남이 애써 만든 집을 차지하는 뻔뻔한 동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거친 야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야심만만한 건축가인 비버는 단단한 나무로 튼튼한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은 물에 둘러싸여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바른 두꺼운 벽 덕분에 아주 견고한 편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자신이 원하는 유전자로 만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부모가 원한다면 우수한 유전자만을 조합해 키도 크고 지능지수도 높으며 병에 걸릴 위험도 적은 아이만 태어나게 하여 슈퍼 신인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유전자를 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 부분이 알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균형에 맞춰서 에너지도 분배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보다 뇌 기능을 더 높이거나 근육이 더 발달하도록 조작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 형질이 뛰어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온다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감도 약해질 수 있겠지요. 완벽한 것이
반드시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발전된 기술로 인해 나타날 사회적인 영향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미래에는 자신이 원하는 유전자로 만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부모가 원한다면 우수한 유전자만을 조합해 키도 크고 지능 지수도 높으며 병에 걸릴 위험도 적은 아이만 태어나게 하여 슈퍼 신인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유전자를 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 부분이 알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균형에 맞춰서 에너지도 분배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보다 뇌의 기능을 더 높이거나 근육이 더 발달하도록 조작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 형질이 뛰어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온다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감도 약해질 수 있겠지요. 완벽한 것이 반드시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발전된 기술로 인해 나타날 사회적인 영향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어서 알고 있듯이 녹색 채소에는 동물성 식품 재료보다 식이성 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A 섭취는 늘어나지만 간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몸에 맞게 적절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대용으로 녹색 채소를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하루 적당량을 6, 7번으로 나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분쇄할 때 영양소와 섬유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유소가 거의 제거된 맑은 액체 상태로 주스를 마시는 것은 몸에 이로운 섬유소가 낭비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한 언론에서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어서 알고 있듯이 녹색 채소에는 동물성 식품 재료보다 식이성 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A 섭취는 늘어나지만 간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몸에 맞게 적절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대용으로 녹색 채소를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하루 적당량을 6, 7번으로 나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분쇄할 때 영양소와 섬유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유소가 거의 제거된 맑은 액체 상태로 주스를 마시는 것은 몸에 이로운 섬유소가 낭비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 자원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자원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심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환경 친화적이면서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불안정한 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서 규제한 내용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공급 비중 면에서 폐기물이 가장 많고 태양광, 풍력 등은 아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구촌 곳곳에 자원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자원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심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환경 친화적이면서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불안정한 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서 규제한 내용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공급 비중 면에서 폐기물이 가장 많고 태양광, 풍력 등은 아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49번. 50번.